안녕하세요. 랭킹 뉴스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주요 뉴스 3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저는 특정 사이트가 아닌 전반적인 뉴스 흐름을 통해서 랭킹 뉴스를 선정하겠습니다. 먼저 네이트 뉴스 분석 알고리즘 키워드를 보면 오전 8시 기준 상위 키워드는 정리하면서 볼게요. 2,000명대 재확산, 이낙연, 이재명 압박, 고발사주 제보자, 자영업자, 차량 시위. 이 정도가 눈에 띄고요. 다음 뉴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연금, 윤석열, 화상 호떡, 이낙연 캠프. 이 정도가 보이고 네이버 언론사별 랭킹 뉴스에서는 차량 시위 기사 그리고 홍대 미대 교수가 교집합으로 노출되어 있는 기사고요. 구글 주요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이낙연 의원직 사퇴와 관련한 기사가 알고리즘으로 가장 많은 관심 뉴스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랭킹 뉴스로 선정할 3가지는요. 이낙연, 홍대 교수, 차량 시위 이렇게 정해보겠습니다. 먼저 랭킹 뉴스 탑3는요. 자영업자 차량 시위입니다. 어제 밤 사이에 전국에서 비상등을 켜고 자영업자들이 차량 시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이라서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군대와 경찰이 총동원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까지 하겠냐. 그런데 이 와중에 외제차 왜 이렇게 많냐. 이런 다양한 의견을 내주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한번 만나볼게요. 고고. 네, 포털에 자영업자라고 검색해서 노출되는 뉴시스 기사로 먼저 볼게요. 자영업자 단체가 정부의 현행 거리두기 방침에 반발하면서 전국에서 차량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젯밤 11시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차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1, 2차 때 서울 마로니에 공원 등에서 비상등을 켠 채 자영업자들이 1인 차량 시위를 했던 것과는 다른 건데요. 서울, 부산, 전라, 충청, 강원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차량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JTBC 기사도 함께 보면은 비대위 추산 이번 시위에 참여한 차량 수는 서울에서만 1,000여 대 이상 모였고 다른 지역까지 전국 9개를 합치면 약 2,000대가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 차량 시위는 양화대교에서 시작을 해서 여의도까지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경로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21개 부대를 배치해 집회 통제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서울의 경우에 방역수칙상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 및 시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경우에 장사를 못하게 되니까 버틸 수가 없다. 매출이 90%가 하락했다며 제발 살려달라 호소하기도 했고요. 비대위 입장문을 보면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은 20%에 불과하다. 지난 1년 6개월간 자영업자만 때려잡는 방역 정책을 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66조 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고 45만 3천 개 매장이 폐업했다면서 헤어나오지 못할 늪에서 경제적 사망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명확한 데이터도 없는데 정치 방역만 일삼는 정부가 어이없다. 코로나가 낮에는 괜찮고 밤에는 위험하냐?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등의 의견과 함께 영상과 사진 속에 자영업자들의 외제차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요. 방역 지침은 자유롭게 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 부담 등 벌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등도 있었습니다. 랭킹 뉴스 탑2는요. 홍대 미대 교수 성관계 요구입니다. 현직에 있는 홍대 미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음담패설을 내뱉고 또 인격 모독까지 했다는 건데요.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한번 만나볼게요. 보고. 역시 포털에 홍대 미대 교수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기사로 볼게요. SBS 기사입니다.
홍익대 미대의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인격 모독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생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술대학 A 교수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왔다는 건데요. 한 피해 학생은 A 교수가 자신과 같은 사람과 잠자리를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당장 날짜를 잡아라고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휴대폰 날짜 어플을 켜서 이날 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또 홍익대 미대 학생회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에 따르면 A 교수는 너는 작업을 안 했으면 N번방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이 N번방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동영상을 공유해서 문제가 됐던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 밖에도 학생들에게 본인의 성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하거나 제가 입에 담기도 힘든 이런 말들도 했다는 겁니다. 또 A 교수는 올해 대학원 수업에서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외부에 말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60여 개의 언행을 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여 명에 달하고요. 이 증언들은 2번, 3번 확인된 것이라고 합니다. 공동행동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A 교수를 파면하기 전에 직위 해제를 먼저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어서 A 교수의 영구 파면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앞으로 한 달 동안 추가 피해를 접수하고 오는 10월에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익대 관계자는 필요한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랭킹 뉴스 탑1은요. 이낙연, 이재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경선을 진행 중인데요. 지난 충청 지역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2배 가까운 득표율로 완패했습니다. 이것에 충격을 받은 것인지 현재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선심성 정책을 펴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보란 듯이 정치 1번지인 종로의 지역구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제대로 한판 붙어보겠다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한번 만나볼게요. 고고! 네, 포털에 이낙연, 이재명을 검색해서 노출되는 세계일보 기사로 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어제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충청 지역 경선에서 참패한 이낙연 후보는 어제 고향인 호남에 내려가서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면서 배수진을 친 건데요. 배수진은 전진 같은 데서 병사들이 더 이상 물러나지 않도록 강이나 바다 등을 쥐고 치는 진을 이야기합니다. 이낙연 후보는 어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전남 영광 출신이죠. 앞선 16대,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직을 내리 전남에서 출마해서 4선을 지냈습니다. 2014년에는 78%에 가까운 득표율로 전남 도지사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25에서 26일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자신의 지지율이 높은 호남에서 배수진을 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의원직까지 내려놓는 이유는요. 이재명 후보를 향한 압박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현직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사 찬스를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 나오고 있는 데다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낙연 후보도 현직 의원 신분이면서 왜 나한테만 지사직을 내려놓으라고 하냐며 대응한 적 있기 때문인데요. 당 안팎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동정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권리당원들의 마음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숨결이 배인 정치 1번지죠. 종로 지역구를 포기하고 의원직 사퇴안을 국회에 던지면 의석수 한개가 줄어들게 되니까 당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지역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후보는 지난 4일 대전 충남에 이어서 5일 세종 충북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2배 가까운 더블 스코어로 밀리는 등 수세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대의원, 권리당원 위주의
지역 순회 경선표만 반영이 된 것이고 아직 충청 지역에서만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표차는 만여 표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승부해 볼만하다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기 위해서 국민 일반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참여하는 지역 순회 경선을 각각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일반 당원은 당원으로 등록은 돼 있지만 당내에서는 투표권이 없고요. 권리당원은 한 달에 몇천 원씩 당비를 꾸준히 내면 입당이 되고 당내 투표권을 얻게 됩니다. 대의원은 이런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아서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국민과 일반 당원이 참여하는 국민선거인단 투표는 모두 3차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온라인과 ARS 투표를 거쳐 오는 12일에 결과가 발표되고요. 더불어민주당 전체 선거인단이 200여만 명이 되는데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는 이 중에 3분의 1인 64만 명이 투표를 합니다. 2차 국민선거인단에는 49만 명이 모집이 됐고요. 같은 과정을 거쳐서 다음 달 3일 결과가 발표됩니다. 3차 국민선거인단은요,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지역 순회 경선은 지난 4일 대전 충남, 5일 세종 충북에서 진행이 됐고 남은 지역 순회 경선은 11일 대구 경북, 12일 강원, 25일 광주 전남을 거쳐서 3일 인천, 9일 경기, 10일 서울 순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가까운 오는 12일에는 1차 국민선거인단의 64만 표의 결과와 대구 경북 16,000표, 강원 16,000표의 지역 순회 경선 결과, 그리고 앞서 진행했던 충청 지역 경선 7만 6천여 표까지 합산한 75만여 표의 표심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서 여권 대선 주자 윤곽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랭킹 뉴스 오늘도 3가지 뉴스를 선정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